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5년도 12월 첫째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발표된 지표 중에 M2 지표가 있는데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자금 수요 엄청나죠. AI 시설 투자에다가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들의 시설 투자는 조금씩 계속 감소하면서 거의 침체 수준이지만 AI 중심의 시설 투자는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도 모자라서 상호 출자 비슷한 그런 구조로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난주에 시장에 좀 조정이 되었던 요인이기도 한데, 금요일 날 미 연준의 인사들이 금리 인하를 벌떼처럼 다 몰려 나와서 트럼프까지 나서가지고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한다고 하면서 시장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주초에 상승하고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땡스기빙 데이하고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하면서 시장은 그럭저럭 유지됐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에 좀 주초에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중산층 이상의 소비는 계속 좋습니다. 근데 지금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는 건 미국에서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라, 이게 중산층 이상에서 계속 소비를 많이 해줘서 일단 시장에 크게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0년 담보대출 금리인데요. 금리가 지금 연준에서도 내릴 거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이게 만약에 시장이나 연준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파월 의장께서 뭐라고 한 말씀 하셨을 텐데, 그거는 월요일 날 파월 의장께서 또 연설하시는 거 보면 알 수 있을 듯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장기금리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지금 M2가 워낙에 많이 풀려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생산자 물가인데, 생산자 물가는 다행히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수입을 안 하니까 밖에서 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수입 감소가 결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런 것 좀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이게 소비 사이드에서 문제가 돼서 이렇게 생산이 안 되는 거면 좀 문제가 있겠죠. 생산자 물가 월 단위로 보면 연말 연시되니까 당연히 조금씩 다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가격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CPI의 42% 차지하고 PCE의 32%를 차지하는 요 주택가격이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크게 이제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미 연준이나 재무부도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해외에서 나오는 뉴스나 리포터들 보면 다 이렇게 물가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거의 30-40% 절반을 차지하는 요인이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리테일 세일즈 소매 판매인데요. 얘는 이제 아까 보셨던 레더북 소매 판매랑은 상관없이 전체 소매 판매를 집계한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상승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죠. 소비가 양극화되고 중산층 이상에는 쓰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래저래 관세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물가에 영향을 주고,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침체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시장에 조금씩 둔화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실업 쪽 보시면은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있지만 결국 크게 보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AI로 인해 가지고 신입사원 뽑지도 않고
그리고 기존에서 이제 AI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구조조정하고 있고, 자동화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일단 자동화하고, 그래서 비용을 좀 낮추려는 그런 뭐 경영 쪽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 급하게 다시 내려올 일은 거의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 뭐 이게 한 1, 2년간은 계속 뭐 이렇게 시설 투자하고 자본 투자하면 그런 부분은 계속 이게 고용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용 감소로 연결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좀 문제가 나중에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고용 동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2년, 23년 사이에 고점을 찍고 이게 계속 악화되고 있죠. AI와 이런 산업 전반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거라서 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도 뭐 별 효과가 있겠냐 하지만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연준이 지금 너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낮춰주면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좀 많이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부도가 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좀 많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이번 주, 지난주,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에 계속 상승했던 것에 대해서 일단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죠. 지금 뭐 정리해드린 대로 연준의 태도가 급반전하면서 금요일 이후에 계속 유동성 공급하겠다, 금리 인하하겠다 하니까 시장이 계속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뭐 거의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뭐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생산성도 뭐 계속 좋아지고 있고, 문제는 이제 AI와 나머지 전통적인 산업군에서 격차가 너무나 쉽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실업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제까지 경제학 쪽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진입하면 뭐 인플레이션도 거의 뭐 3% 가까이 되고 돈도 엄청나게 풀고 GDP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가 밖에 없죠. 미국하고 다른 국가들. 특히나 이 밸류체인, 공급체인망에서 포함되는 국가들과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의 GDP도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미국이 양극화되고 있는 게 괜히 양극화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뭐 미국의 이런 밸류체인망의 공급을 못하면 지금도 우리나라의 대기업 몇 개는 지금 여기 중국에다가 했다가 다 거의 말아먹고 있죠. 이게 엄청난 위험이고, 그게 또 그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곤란한 뭐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의 재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한국의 상황은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아주 난리도 아니죠. 선물 매도하고 반도체하고 조선하고 뭐 방산하고 집어 던졌다가 선물 매수하고 또 사서 올리고, 그렇게 뭐 들쭉날쭉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가두리 양식장에서 뭐 튀겨 먹는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굳이 뭐 거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기 싫으시면 미국 시장에도 한국에 거의 뭐 K100까지는 아니어도 오히려 뭐 더 집중하죠. EWI라는 게 있습니다. EWI도 있고 요거에 레버리지 상품도 있으니까 이걸 뭐 알면 미국은 상승하는데 한국의 그런 뭐 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이 하락했다 하면 그만큼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사서 하면 미국 시장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투자라고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네, 아무튼 이번 주는
월화 좀 조정받고 나머지 상승하는 것으로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